여러분, 9월 위기설이 또 터졌습니다. 이게 3월에 위기가 된다고 했었는데 3월은 위기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9월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출 만기 연장, 이게 3월 31일까지였었는데 9월 31일까지 6개월을 밀리니까 이제는 9월에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 9월 위기설에 핵심을 하나 더 더하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 9월 위기설이 진짜 올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면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1862조 1000억 원이 아니라 숨은빚을 계산해야 된다. 숨은빚을 계산하면 2500조다. 그렇기 때문에 2500조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하고 맞물리면 위기가 터진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터진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엄청나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채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채도 한 2000조가 좀 넘는다. 가계부채에다가 자영업자 부채 합치면 한 2000조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수 가계부채는 1862조 1000억 원이고요. 여기다가 자영업자 부채 한 430조 정도 더 더하면 2000조가 넘는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신문에서는요, 이게 가계부채 말입니다, 개인사업자 부채 430조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이 대출하고 판매신용 합치면 1862조 1000억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2000조가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영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430조를 더하면 2500조라는 거예요. 2500조.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위기는 서서히 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2500조면 GDP의 121%입니다. 121%. 그러면 경제를 위협하기에 충분하고요, 위기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거, 이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 자체가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세보증금이 208조, 이거는 아니겠죠, 그죠?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은요, 전체를 다 합치면 3월 말 기준으로 1040조 7577억 원입니다. 1040조 7577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 중에서 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계대출에 포함시킨 부분을 빼자는 거예요. 가계대출에 포함시키는 부분, 그거를 빼고 나면 이제 전세보증금이 되는 거거든요. 전세보증금은요, 지금까지는 4인 간의 대출, 개인 간의 대출이기 때문에 이게 부채, 가계대출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또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니까 이것도 이제 가계부채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보증금 전체액의
그러니까 1040조 7555억 원 중에 70 내지 80%가 대출이고 그게 가계대출에 포함됐다면 나머지는 숨은부채 아니냐 이거예요. 숨은부채. 나머지가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7 내지 80% 뺀다 그럼 80%를 빼자고요. 그러면 전체 보증금의 20%는 가계빚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440조 7577억 원 중에 20%를 계산하면 208조입니다. 예, 208조가 사실상은요 이게 숨은 빚이라는 거예요. 숨은 빚.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개인사업자 대출까지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 보증금까지 여기다 추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은요 또 서울경제신문은요 지금 전세 보증금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 위협이 현실화될 날짜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계부채는 1865조 1000억 원이었는데 거기에 전세보증금 추산액 208조를 더 더하고요. 여기다가 자영업자 대출 430조를 더 더하니까 638조 무려 말입니다. 숨은 빚이 640조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빚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부동산이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의 어떤 방향이 간다. 쉽게 말하면 집값이 폭락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채도 위험 수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자도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충격을 말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은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9월에 끝나잖아요. 9월 31일에. 그 총 금액이 133조 3천억 원입니다. 133조 3천억 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는 이게 가계부채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부채와 소상공인 부채, 여기다가 중소기업의 어떤 부채도 대출 만기 연장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예요. 그러나 가계부채가 지금 워낙 많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금 상환 유예나 이자 상환 유예가 지금까지는 계속 미루면서 시한폭탄처럼 미뤄가면서 버텨왔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심화되면 심화되는 만큼 시장에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말입니다. 부채가 이렇게 빨리 증가하면 여기에다가 부채가 많아지면 결국 말입니다. 물가 안정도 못 잡고 금융 안정도 못 잡고 진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것은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말하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겠죠.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쉽게 말하면 경제에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기왕이면 좋은 이야기, 기왕이면 현실의 이야기지만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이 커진다는 것, 이것은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읽힙니다. 여러분, 충격이라는 것, 또 위기라는 것은요 이게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표들이 보여주기는 해요. 지표들이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이 지표들이 보여질 때 사실은 정부에서 이거를 좋은 지표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그 지표 속에는요 충분히 위기나 충격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단서지만 제가 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독병들이 지금 시장에 숨어 있다.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점점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요 분명한 것 같습니다.